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인들의 태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태몽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해, 달, 별, 기타 좋은 표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나 달이나 별이나 하늘에 떠서 만물을 비추며 만인이 우러러보는 표상이기에 귀한 존재로 이름을 크게 떨치거나 업적이나 권세, 사업 등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우리가 연예인을 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러한 연예인과 키스하거나 데이트하거나 성행하는 꿈은 아주 좋은 길몽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선망의 대상에 어떠한 일거리나 대상과 결합, 성사, 체결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와 달의 태몽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로 유명한 일현 스님은 태양이 몸을 비추는 태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름은 견명이다. 밝음을 받다. 꿈에 태양을 봤다는 뜻이겠습니다. 충렬왕 때 사람인 조인규 해가 품 안으로 충렬왕 조인규 해가 품 안으로 조인규는 충렬왕 때 사람이다. 어머니가 해가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을 한 거죠.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김이라는 분도 어머님의 꿈에 하늘이 찬란하게 붉고 해가 붉은 햇무리를 띠고 품속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김이를 낳았습니다. 한편 그 인현왕후는 해와 달이 두 어깨에서 떠오른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의 태몽이니까 한나라의 왕비가 된 거죠. 또 이러한 해와 달의 태몽 사례로 근대의 정치가인 몽양 여운형도 그의 어머니가 태양이 이글거리는 꿈을 꾸고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가 몽양인 거죠. 한편 삼국시대 오나라 송견의 부인이 손책을 낳을 때는 달을 품에 안는 꿈을 꾸고 또 손권을 낳을 때는 해를 품에 안는 꿈을 꿨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별의 태몽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김태연은 어머니 고씨가 꿈에 밝은 별이 품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태연을 낳았습니다. 또 강감찬도 큰 별이 어머니 품에 떨어지는 꿈을 꾸고 태어났습니다. 한편 원효대사도 어머니 꿈에 그 유성이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인하여 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자정율사도 그 태몽 꿈에 별 하나가 떨어져서 품 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했습니다. 자, 신라의 유명한 김유신은 새 별이 내려오는 태몽과 황금 갑옷을 입은 동자가 내려오는 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내려오는 꿈으로써 어떤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거, 또 황금 갑옷을 입었다는 데에서 어떠한 무신으로, 무장으로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을 태몽 꿈으로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별의 꿈을 꿨고 어머니는 동자가 황금 갑옷을 입고 들어오는 꿈을 꾼 거죠. 근데 이때 꿈에서 이렇게 동자가 들어왔으니까 아들인 겁니다. 자, 김유신의 아버지인 그 서연과 그 어머니인 만명의 어떤 그 운명적인 만남이 신기합니다. 서연이 그 만명을 좋아했는데 그 만명의 아버지가 그 서연을 미워해서 딸을 갖다가 집에 가둬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키게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집 대문에 벼락이 내려 떨어져서 사람들이 어지러워할 때 10,000명이 벼락이 떨어진 데 구멍난 곳으로 빠져나와서 사랑하는 남자 서영과 함께 도망을 치는 거죠. 참 이렇게 보면은 그 인연이라는 것이 천생 배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별이나 해와 달의 태몽은 우러름을 받는 아주 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거, 또 갑옷을 입은 동자니까 갑옷과 관련돼서 어떠한 장수로서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을 태몽꿈으로 이렇게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국유사에 보면은 신라의 김유신은 그 고구려의 점쟁이 추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추남이 좀 올바른 말을 해서 죽게 되죠. 그것도 억울하게. 그냥 죽이기 뭐하니까 시험한다고 그 쥐 한 마리를 갖다가 그 합속에다가 어떤 상자 속에 놓고 이게 뭔지 맞춰라. 그러니까 이 추남이 쥐인데 모두 8마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틀렸어, 자식아. 쥐 한 마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추남이 맹세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원컨대 대장이 돼서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뱃속에 새끼가 있어가지고 추남의 말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대왕의 꿈에 그 추남이 신라 서영경, 여기 보면은 또 그날 밤 대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 서영공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서 그래서 첩자를 파견하는 이런 얘기가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김유신을 도운 그 죽지랑의 탄생설화도 또 신비로운데요. 기록에 보면은 이 술정공이 삭주의 도독사가 되어서 가다가 죽지령에 이르렀을 때 한 거사가 고갯길을 닦고 있었던 거죠. 공이 그걸 보고 칭찬했는데 거사도 역시 이렇게 좋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공이 부임해서 한 달이 되었는데 꿈에 거사가 방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도 같은 꿈을 꾼 거죠. 사람을 지켜서 알아보니까 거사가 바로 그 죽은 날에 그러한 꿈을 꾼 거죠. 자, 이 경우처럼 이렇게 거사가 남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던 날부터 태기가 있어서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죽지라고 하였다. 죽지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유신을 도와서 통일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옛날 이야기 중에 꿈 이야기가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성이 전세와 현세의 두 부모에게 효를 하다. 그래서 이 대성이 그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서 부잣집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모량리 대성이라는 아이가 지금 내 집에 태어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알아보니까 과연 하늘에서 외치던 날 대성이 죽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왼손을 갖다가 꼭지고 펴지 않더니 일주일 만에 폈는데 대성이라고 새겨진 금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름을 대성이라고 하고 그 어머니를 그 전세의 어머니가 되죠. 집에 모셔서 봉양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대성이 사냥을 좋아해서 산에 가서 곰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곰이 귀신으로 변해서 내가 나를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주면은 내가 살려준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사냥하던 자리에 장수사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창건하고 전세의 부모를 위해서 석불사,
지금의 석굴암을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강수, 꿈에 뿔이 달린 사람을 보다. 우리가 그 국사 공부할 적에 외교문서를 갖다가 잘 지었다. 어머니 꿈에 뿔이 달린 사람을 보고 임신했는데 실제로 머리 뒤편에 뼈가 불쑥 나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대의 그 두고를 보니까 강수 선생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래서 강수 선생이 된 거죠. 머리 숫자 강할 강자. 공자님도 머리가 좀 튀어나왔다고 어찌 보면은 기이한 골상이 되겠습니다. 좀 고려 때 김경소는 어머니 꿈에 오색 구름 사이에서 푸른색 옷을 입은 한 동자를 여러 사람이 옹이해서 품 안으로 떨어뜨렸다. 그래서 동자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데 이 김경손이 억울하게 죽습니다. 양정공 하경복은 어머니 꿈에 자라가 품속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그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이 왕팔이었다고요. 그래서부터 기운이 아주 남보다 뛰어났으며 기계가 아주 뛰어났다고 하네요. 성희아는 지팡이를 받는 꿈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태몽이죠. 태어날 적에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한 신선이 와서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을 짚으면 내 집에 복록이 일어나게 되리라. 이러한 지팡이 태몽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렬입의 태몽은 그 아버지가 꿈에 정중부를 본 꿈이었습니다. 고려 때 무신의 난을 주도했던, 또 아기를 낳을 때에도 또 같은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축하했지만은 그는 별로 기뻐하는 빛이 없었다. 고려 때 어떤 무신의 난을 갖다가 일으켰던 정중부를 꿈에서 봤으니까. 일반 태몽에서는 태몽 꿈에 등장된 인물과 좀 유사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정렬입의 난을 영모 사건을 뭐 일으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정렬입을 갖다가 좀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정렬입을 영모를 일으켰다고 뭐 이러한 꿈 얘기가 거짓으로 조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일소는 용마의 태몽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용마의 꿈을 꾸고 새 아들을 갖다가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마 태몽 또한 훌륭한 태몽표상으로 장차 커다란 인물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꿈에 티코의 태몽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뭐 제네시스 뭐 이렇게 태어나면은 더 좋은 태몽이 되겠습니다. 숙종은 이불 속에 용이 있는 꿈이었다. 그래서 효정의 꿈에 명성황후 침실에 이불을 씌워놓은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펼쳐 들어서 봤더니 용이었다. 그래서 이름까지 미리 적어놨다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로 아들을 낳는데 뭐 용태몽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아들은 아닙니다. 이때 만약에 딸 낳았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죠. 자, 숙종이 용꿈의 태몽으로 태어난 바, 이러한 그 용은 뭐 부귀 권세 명예의 상징이니까 높은 직이나 권세와 명예로운 인생길이 되겠죠. 뭐 왕으로 태어났는데 말할 거 없죠. 하지만 용꿈의 태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문제겠습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용이라든지 상처난 용이라든지, 하다못해 물속에 잠겨있는 잠용이면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렵거나 또한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용은요, 그거는 100년 하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순애 박사 꿈의 몽에서 꿈에 관한 모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